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취직할 때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양초의 답변, 미리 예상하셨죠? 당연히 용의 꼬리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태양초는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라고 하는 걸까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그 커리어를 잘 개발시켜야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의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꼭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후진 문화에 갇힐 리스크가 적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기업을 간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꽤 놀랐습니다. 이것은 회사인가 아니면 동아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당시에 그 회사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큰 회사들의 주목도 받고 많은 투자도 받았지만 이게 막상 규모가 커지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지고 또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 대표부터가 회사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를 대비하지 못한 채 하면서 막 이제 규모만 급성장을 하니까 뭐 채용이라든지 인사 제도라든지 복리후생, 조직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되게 황당한 경우가 많죠.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 그 조조쏘만 봐도 이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 혹은 뭐 중소기업에서 이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다 무시가 된 채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끔 보면은 대기업은 다 적폐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꼰대고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진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이 자연스러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거의 업계 최우선으로 도입을 하죠. 특히 제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진짜 뼛속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뭐 부서라든지 계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임직원들조차도 그러한 새로운 제도에 적응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나마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곳은 대기업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는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계시다가 대기업으로 오신 분들 또는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가신 분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대기업 되게 있을 때는 욕을 많이 했지만 여기 나와 보니까 대기업이 왜 대기업인지를 알겠다. 아무래도 큰 회사에 있으면은 이 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요즘 골프가 유행인데 골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설프게 공만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배워놓게 되면은 그리고 금방 필드 나가고 하면서 재미 붙여가지고 막 이상한 폼으로 계속 쳤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교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자칫하면 아예 교정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죠. 일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배우고 이 나름의 묘를 더해가면서 효율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아예 그렇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거나 또는 윗사람이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배우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미래의 커리어를 계획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커리어를 대기업에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 더 많은 옵션이 저희에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헤드헌터 만날까 말까 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처음에 대기업에서 그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대기업으로 옮기는 건 진짜 너무나도 쉬워요. 처음에 중견기업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는 뱀의 머리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보니까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혹은 가서 일을 해보니까 어머 나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해서 대기업으로 옮기고 싶죠. 근데 그렇게 시도하려고 할 때 꽤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제가 헤드헌터 만날까 말까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데요. 애초부터 대기업에 갈 실력이었으면 왜 중소기업으로 갔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는 경우는 경력이 많이 깎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지 않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어딘가에서 우두머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그 능력을 한계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용의 꼬리감인지, 뱀의 머리감인지, 닭의 머리감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저는 시작부터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용의 꼬리인 줄 알았지만 가보니까 어라 이게 뭐야 나 꽤 괜찮잖아 라고 용의 허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용의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뱀의 머리가 되겠어 라는 말은요, 쉬운 길로 가려는 우리 마음속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람의 잠재력이라는 거는 계속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맥시멈 한 120 정도 이런 압박으로 계속해 나가면 어느 순간 이게 딱 그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임계치에서 확 끌어오르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100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200을 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105, 110, 120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힘은 들지만 어찌어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120이라고 생각했던 게 100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100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야 100 어렵잖아 그냥 80만 해 80만 하고 쉽게 가 이렇게 해서 계속 80에서 깔짝깔짝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결국 80밖에 못하는 상태로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해보면은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중국어 전공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중국 뉴스를 자주 보는데 오랜만에 하면은 진짜 진도가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고서 똑같은 내용을 5번, 10번 듣잖아요. 들려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진짜 신기해요. 엄마들도 이렇게 아가한테 말 가르쳐 줄 때 하루 종일 아가한테 아가처럼만 말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어휘가 잘 생각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비슷합니다. 결론은 뭐다? 용의 꼴이어도 당신이 여러분이 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잠재력은 충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에 꼭 가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